1초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11야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에 연월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2살에 혼인을 했다가 이듬해 남편을 떠나보낸 연월이는 어느덧 과부로 산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집을 지키며 밭일도 하고 삭바느질도 하면서 살림을 꾸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월이를 칭찬에 맞이 않았습니다. 어찌나 몸가짐이 단정한지 해가 지면 절대 문 밖을 나서는 법이 없고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안에서 인기척도 내지 않으며 시어머니 3월댁 봉양은 또 얼마나 극진한지. 마을 아낙네들이 모이면 꼭 한 번씩 연월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 집 연월이는 참 대단해. 저 나이에 저러기가 쉬운 일이여.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연월이는 속으로 긁혔습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연월이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봄부터 초가을까지 달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면 뒷담 쪽 작은 쪽문으로 밤손님이 하나 드나들었습니다. 이름은 봉달. 마을 과수원집 막내 아들로 나이는 연월이보다 2살 위였습니다. 키는 장대 같고 어깨는 넓었으며 한 번 웃으면 눈이 반달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순한 얼굴이었지요. 두 사람이 처음 눈이 맞은 것은 작년 5월 우물가에서였습니다. 봉달이 물지개를 지고 지나가다가 연월이 발을 헛디디는 것을 잡아준 것이 시작이었지요. 그때부터 봉달은 연월이를 마음에 두었고 연월도 은근히 봉달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봉달이 하늘이 무너지게 겁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쥐 한 마리가 발밑으로 지나가도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면 뱃속부터 철렁하는 그 봉다리가 밤마다 과부 집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냐고요? 그것은 순전히 연월이 때문이었습니다. 연월이가 뒷문을 살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봉달에게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졌으니까요. 들어올 때는 항상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서면 두 사람은 호롱불 앞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시간이 봉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월도 마찬가지였지요. 혼자 지내온 긴 밤들이 무거웠는데 봉달이 옆에 있으면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달콤한 밤이 이어져 온 지 5달째 되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달이 둥실 뜨고 귀뚜라미 소리가 가득한 그 밤에도 봉달은 어김없이 연월의 뒤쪽 쪽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3번 약속된 신호였지요. 연월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늦었네. 봉달이 머리를 극적이며 들어왔습니다. 낮에 감나무 올라갔다가 형한테 들켜서 늦게까지 과수원 일 도와줘야 했소. 연월이 피식 웃으며 말했지요. 그렇게 형이 무서우면서 어찌 이 담은 잘도 넘어오고요? 봉달이 눈을 흘겼습니다. 형이 더 무섭소. 댁이 더 무섭소. 연월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롱불 하나만 켜놓은 따뜻한 방이었지요. 연월이 가을 내내 담가둔 배 단지를 꺼내 작은 그릇에 담아내왔고 봉달은 맛있다고 연신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새 마을 위쪽에 새 원님이 부임해서 말이지. 그 원님이 부임 첫날에 가마 위에서 졸다가 그만 수습돼 밭으로 굴러떨어졌다지 뭐요. 연월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새 원님이요? 그래, 마을 아이들이 다 봤다는데 수습대 사이에서 관모를 쓴 채로 나왔다고. 하하. 연월이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밤이잖아요. 하지만 봉달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고 연월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번, 아주 크게. 두 사람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연월이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구지? 이 밤에. 대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연월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월아, 연월아, 자니? 시어머니였습니다. 3월댁 시어머니가 이 밤에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다리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쉬. 연월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봉다리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려는 것을 막은 것이지요. 연월이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창문은 좁고 대문은 시어머니가 막고 있으며 뒷문은 마당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연월아, 자니? 어미다.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연월이 단숨에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방구석에 세워진 큰 나무 장롱에 멈췄습니다. 어서 여기. 연월이가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봉다리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안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는 좁소. 지금 좁다 넓다 따질 때요. 봉다리 질색하면서도 결국 장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월이 옷가지 몇 벌을 빠르게 그 위에 얹었습니다. 문을 닫으니 밖에서는 전혀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월이 21번 들이켜고 나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 어머님이세요?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대문을 열자 3월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꿈자리가 하도 흉해서 말이다. 하도 뒤숭숭해서 도저히 자다가 일어나 왔다. 내 얼굴이라도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연월이는 속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단아하게 웃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3월댁이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있었니? 연월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밤에 누가 있겠어요. 3월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렇지, 그렇지. 내 연월이가 그럴 리가 없지? 연월이는 그 말에 속으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월댁을 방 안으로 안내하고 자리를 깔아드렸습니다. 3월댁은 들어오자마자 보따리를 풀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반건조된 대추 한 줌과 조청 한 병이었습니다. 요즘 날이 차지는데 이거라도 먹으면 좋다고. 오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챙겨왔다. 연월이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이렇게 밤에 오시면서까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발 일찍 돌아가시길 바랐지요. 그런데 3월댁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겠니? 꿈자리가 워낙 나빠서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 그 말에 연월이의 웃음이 한 박자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3월댁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장롱 쪽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이 장롱이 오늘따라 좀 이상하네. 전에는 저 자리에 없던 것 같은데? 연월이가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하다가 옮겨놓았어요. 방이 더 넓어 보이려고요. 3월댁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장롱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스스. 마치 뭔가가 옷자락을 헤치는 소리였지요. 3월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 장롱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연월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쥐가 든 것 같아요. 요즘 날이 차가워지니까 쥐들이 따뜻한 데로 들어오는지. 어제도 부엌에서 한 마리 잡았거든요. 3월댁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쥐. 장롱 안에 쥐가 들어갔어? 그러면 옷감을 다 갉아먹겠구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워낙 좁아서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확인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두세요. 3월댁이 미심쩍은 듯 장롱을 바라보다가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 안에 옷이 얼마나 들었다고. 쥐가 들어갈 틈이 있겠니?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연월이 3월댁에게 차를 내오고 대추를 씻어내오고
잠자리를 더 편하게 깔아드리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3월대기 자리에 들어눕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요. 마을 위 과수원집 말이다. 요즘 막내 아들이 어딜 그리 들락날락하는지 모르겠어. 남들이 다 수군거린다더라. 연어리가 차를 따르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내가 제 일이나 잘하면 될 것을. 쓸데없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면 말이나 아무리 총각이라도. 연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어머님, 지금 그 막내 아들이 우리 집 장롱 안에 있습니다. 3월대기 마침내 누울 준비를 하면서 장롱 쪽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연어라, 저 장롱에 뭐가 들어있니? 워낙 크고 두꺼운 장롱이라. 연어리는 찰나의 생각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조용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그 장롱 안에 돌아가신 서방님 유품들을 모셔놓았어요. 3월대기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뭐? 서방님이 살아계실 때 쓰시던 물건들이요. 그냥 어디에다 두기가 죄스러워서 장롱에 모셔두고 있어요. 가끔 향을 피워드리면서요. 3월대기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어리가 그런 것도 몰랐구나. 이 어미가 미처 몰랐어. 3월대기 벌떡 일어나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연어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3월댁은 장롱을 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장롱 앞에 서더니 조용히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이 어미다. 연어리가 너를 이리 잘 모시고 있구나. 얼마나 기특한지. 저승에서도 편히 있거라. 연어리는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봉달에게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롱 안에서 조금 더 또렷한 소리가 났습니다. 스스스. 3월댁이 흠칫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 소리는 뭐야? 연어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어머님 알아보신 것이겠지요. 저도 가끔 저런 소리가 들려요. 3월댁이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며 말했지요. 그렇구나. 내 아들이 아직도 여기 있구나. 다시 한번 장롱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연어리는 3월댁이 다시 누운 것을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장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롱문에 살짝 손가락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달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연어리가 손바닥으로 장롱을 가볍게 탁 쳤습니다. 쉿. 3월댁이 이불 속에서 눈을 번뜩 뜨더니 물었습니다. 연어라, 뭐 하는 거니? 연어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장롱에서 쥐소리가 또 나서 한 번 쳐졌어요. 이제 조용할 거예요. 3월댁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거봐. 아까 연어리 말대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갈 거라니까. 어서 자거라. 내가 자야 나도 잔다. 연어리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한 눈은 3월댁을 향하고 한 귀는 장롱을 향하고 있었지요. 3월댁은 꽤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조용하게 고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어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조용히 장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롱문에 귀를 댔습니다. 봉다리가 안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좀 꺼내줘. 다리에 쥐가 났소. 안 돼요. 어머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그러면 어떡하오. 다리가 저려서 더는 못 있겠소. 연어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어머님이 깊이 잠드시면 그때 나와요. 봉다리가 아주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3월댁의 숨소리가 더 깊어지고 가끔씩 코도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장롱 쪽으로 다가갔지요. 막장롱 문을 살짝 열려는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애취. 봉다리가 장롱 안에서 재채기를 했습니다. 연어리의 손이 공중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삼월댁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났니? 연어리가 아주 침착하게 장롱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쥐소리 아닐까요? 어머님. 삼월댁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니, 쥐가 애취 소리를 내니? 그건 재채기 소리였는데? 연어리가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혹시 아직 꿈자리 때문에 귀에 뭔가 들리시는 것 아닌가요? 꿈자리가 나쁘면 잠결에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고 제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삼월댁이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런가? 내가 잠결에 잘못 들었나? 연어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주무세요. 어머님. 꿈자리 나쁘실 때는 푹 자시는 게 제일이에요. 삼월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누웠습니다. 연어리 자리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삼월댁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되고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릴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연어리 다시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봉다리가 오그라든 몸을 펴면서 나왔습니다. 안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탓인지 다리가 풀리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연어리가 봉달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조용히. 발소리. 봉달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씩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을 통해 뒷마당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부엌문을 지나면 뒷문이 있고 뒷문을 나가면 담 옆에 쪽문이 있었지요.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봉달이 문지방에 발이 걸렸습니다. 쾅! 봉달이 마루 위로 넘어지며 선반 위에 있던 작은 항아리 하나를 같이 건드렸습니다. 항아리가 마루 위로 굴러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덜그렁, 쿵! 방 안에서 삼월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연어리가 단숨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봉달에게 손짓으로 빨리 뒷문 쪽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봉달이 비틀거리면서 불이 나게 뛰었습니다. 연어리는 태연한 얼굴로 방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발이 걸렸어요. 삼월댁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부엌에는 연어리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굴러떨어진 항아리가 있었지요. 뭐가 넘어졌니? 연어리가 항아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장독이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나 봐요. 제가 지나가다가 쳤는지 굴러떨어졌어요. 삼월댁이 잠결에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밤에 왜 부엌을 왔다 갔다 해? 그냥 자라. 네, 어머님. 곧 들어갈게요. 방으로 돌아간 삼월댁이 다시 드러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어리는 조용히 부엌을 가로질러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봉달이 쪽문 옆에 납작하게 붙어서 있었지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연어리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얼른 가요. 봉달이 미안한 얼굴로 연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입을 가까이 하더니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오늘 밤 한 번만 말하겠소? 연어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이냐고요? 봉달이 작게, 정말 작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이 줬소. 연어리는 잠시 봉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서 가요. 봉달이 뒷꼭지를 극적이며 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한 발을 내디디면서 쪽문 아래에 발이 또 걸렸습니다. 연어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봉달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연어리는 쪽문을 닫고 잠금쇠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새벽이 다 되어 있었지요. 연어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겁쟁이.
그런 다음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월댁이 일어나자 연어리는 벌써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상이었지요. 삼월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침 일찍부터. 연어라, 너 참 대단하다. 연어리가 빙긋 웃으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드셔야 기운 차리고 집에 가실 수 있지요. 삼월댁이 밥을 먹으면서도 어젯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장롱 앞에서 절 올린 건 말이다. 정말 내 아들이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연어리가 그리 잘 모시고 있으니까 아들도 편히 있겠지? 연어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님. 삼월댁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마을에 가면 다들 한마디씩 해. 연어리가 어떻게 혼자 사느냐고.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연어리 같으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냥 이대로 살면 돼. 그 말이 가슴에 뭔가 걸렸습니다만 연어리는 그냥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삼월댁을 배웅하고 나서 연어리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돼. 삼월댁이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젯밤 내내 눈치 못 채신 것이 맞긴 맞는데요. 연어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삼월댁은 마을 우물가에서 이웃 안악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어리가 말이야, 남편 유품을 장롱에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모셔두고 있더라니까. 거기다 향도 피워드리고 절도 올리고. 나도 갔다가 절 올리고 왔어. 꿈자리 흉하다 했더니 그 집에 갔다 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 꿈이 말끔하더라고. 이웃 안악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야. 밤에 장롱 쪽에서 소리가 나기도 한다는 거야? 남편이 아직 거기 있는 것처럼.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연어리는 다르다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니까 남편이 못 떠나고 있는 거 아니야? 연어리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오래도록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밤, 봉달이 또 뒤쪽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연어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봉달이 들어서는데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이요. 우리 과수원에서 딴 거, 올해 마지막으로 남은 거. 연어리가 감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봉달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번 날 밤에 너무 민폐를 끼쳤소. 그래도 연어리가 그리 잘 수습해줬으니. 연어리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돼요. 봉달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오, 이제 밤에 몰래 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소? 좀 더 당당하게. 연어리가 봉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봉달이 조금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청혼하면 어떻겠냐 말이오. 장롱 안에서 시어머니한테 절 받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지 않겠소? 연어리는 잠시 봉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든 감을 내려다보았지요. 이윽고 말했습니다. 일단 감이나 먹어요. 그래도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영리한 사람이 많지만 연어리처럼 순발력 있게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장롱 안에 사람이 있는데 장롱을 유품 보관함으로 만들고 재채기 소리를 귀가 어두운 탓으로 돌리고 쓰러진 항아리를 자기 실수로 포장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반박자도 되지 않았지요. 물론 연어리의 처신이 마냥 칭찬받을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과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곳 하나 없이 살아야 했던 그 답답함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웃긴 장면은 어디였을까요? 장롱 안에서 봉다리가 시어머니에게 절을 받은 그 순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장면은
봉다리가 마지막 감을 들고 와서 당당하게 청혼한 그 순간이고요. 연월이가 감을 받아들며 거절하지 않은 것, 그것이 아마도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억울하거나 답답한 상황에서도 지혜는 빛을 발합니다. 단, 그 지혜의 방향은 남을 해치는 쪽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쪽이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말은 겁쟁이가 뱉은 진심일지도 모릅니다.